세계 5대 장수촌의 공통적인 비결. 세계 곳곳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 사는 장수촌 또는 블루존이라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지역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식습관, 생활 방식, 사회적 관계 등에서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데냐, 이탈리아 사르데냐는 푸른 지대 중 한 곳으로 특히 남성 장수 인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주로 목축업이나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통곡물, 콩류, 채소, 그리고 소량의 양고기, 염소고기, 치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일 걷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한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 유대가 장수의 중요한 비결로 꼽힙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소식 문화인 하라하치부를 실천하여 과식을 피합니다. 이들의 식단은 고구마, 채소, 해조류, 콩 등 식물성 식품이 주를 이루며 생선도 자주 섭취합니다. 특히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라 불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모아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사회 공동체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니코야,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는 장수 연구가 된 부트노에 의해 푸른 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옥수수, 콩, 스쿼시가 주된 식단입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는 세 자매라고 불리며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니코야 주민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걷기를 통해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또한 플랜데 비다라고 불리는 삶의 목표가 있으며 이는 매일 아침 일어날 동기를 부여합니다. 강한 신앙심과 가족 중심의 문화도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카리아, 그리스 이카리아 섬은 주민들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데 올리브 오일, 채소, 과일, 콩류, 허브, 그리고 소량의 생선과 고기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 산과 계곡이 많은 지형 덕분에 일상적으로 언덕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습니다. 이카리아 주민들은 낮잠을 즐겨 자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와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장수에 기여합니다. 와인을 곁들인 식사와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로마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는 제7일 예수 재림교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독특한 푸른 지대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육류와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고 견과류, 곡물, 채소, 과일 등을 주로 섭취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일주일에 하루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과 명상을 취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 린다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를 돌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건강한 습관과 강한 공동체 의식은 장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장수 비결하면 유전자, 식단, 운동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 속에서 발견한 건요. 어쩌면 이것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바로 당신이 사는 곳, 이 거주 환경이라는 변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질부터 시작해서 자연 환경,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 환경이라는 게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대기오염 문제예요. 아, 공기요? 심각하죠, 요즘. 네. 이게 그냥 좀 답답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심각한 조기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거든요. 흡연보다요? 와... 네. 미세먼지가 폐는 기본이고 이게 심혈관이나 뇌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흡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자료 보니까 국내에서도 좀 희망적인 곳들이 있긴 하던데요.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해안 지역들. 맞아요. 다행히도 있죠. 강원도의 그 울창한 산림이나 제주도의 맑은 바닷바람, 또 푸른 환경,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공기가 깨끗하죠. 네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환경이 단순히 기분 전환 이걸 넘어서 폐 기능 향상이나 스트레스 감소 같은 진짜 실질적인 건강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공기만 좋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자연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 그 자체의 힘,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그냥 기분 좋다 이 이상으로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실제로 자연 속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네, 코르티솔.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우울감 같은 것도 완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면역체계 강화 같은 어떤 생리적인 변화까지 의미하는 거죠. 하긴 그런 환경에 살면 아무래도 뭐 등산이라든지 산책 같은 활동도 더 자주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늘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뭐 성인병 예방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아, 그리고 자료에서 사계절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것, 이것도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기후 조건도 무시 못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거,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죠. 반면에 뭐 연교차가 적은 해안가나 섬 지역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신체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요. 아, 그리고 햇볕. 비타민 D 합성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비타민 D.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기분 조절에도 꼭 필요한데 도시에서는 이게 좀 부족하기 쉽거든요. 근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야외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그래서 아까 말한 강원도, 여름에 좀 서늘하고, 제주도, 겨울에 온화하고, 또 해안 지역들, 이런 곳들이 공기뿐만 아니라 기후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군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뭐 강원도 산간 지역은 겨울 추위 대비는 필요하겠지만요. 그럼요. 대비는 해야죠.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도 만약에 혼자 지내면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 블루존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댄 뷰트너가 발견한 세계적인 장수 마을들 블루존 있잖아요. 네네, 블루존. 그 핵심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이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오키나와의 모아이 같은 그런 평생 친구 모임이라든지 사르데냐 남성들의 끈끈한 관계 같은 거요. 아, 모아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연구들이 이런 긴밀한 사회적 관계가 그냥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식단이나 운동만큼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관계의 힘이 그렇게 클 수 있군요. 확실히 좀 농촌이나 전원 지역이 이웃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서 외로움을 덜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도시의 편리함,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자료 중에 파주 헤이리 마을 같은 대안도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시의 인프라와 자연의 혜택,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헤이리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이면서도 녹지나 문화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또 주민 간의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발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에도 좋다고 평가받아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이런 유형의 계획된 전원형 커뮤니티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 숨쉬는 공기, 또 발 딛고 사는 땅의 자연환경,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건강, 그리고 수명의 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고요. 따라서 더 나은 환경을 고려한다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헤이리말 같은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거주지를 옮기는 큰 변화가 어렵다면 지금 당신의 일상 환경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네, 작은 변화라도요. 혹은 만약에 환경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공기, 자연, 기후, 공동체 같은 요소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